뉴스 속 깊은 이야기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이거를 재논의해달라, 이런 의료계 파업이,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계들의 파업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 간호협회를 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참여한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해결책은 있는 건지 정부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오늘 아마 며칠 동안 아마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어제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부분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현재 이 파업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 그 일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 휴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료 현장에선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7일입니다. 17일에는 모든 보건의료인이 그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가하겠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17일까지 뭔가 이제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네. 아마 총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예, 저희는 이제 현재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중요한 것이 부모 돌봄인데요. 부모 돌봄도 역시 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다 보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같은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다. 이래서 저희는 이제 간호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간호사에 대한 업무법이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간호사 영역을 따로 빼서 네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애초에 이 법의 취지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독립해서 간호사법을 따로 만들어서 업무 범위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높여야 한다는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의료 환경이 변화가 되고 또 돌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 그다음에 보건 이제 관련 그 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간호법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법의 간호 관련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고요. 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간호사분들의 업무와 역할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간호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 변경도 없으면서 보건의료인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변화가 없었다? 네. 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보신 청취자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해서 보니까 이 간호법 제1조 요번에 국회 통과 목적 조항이죠. 목적 조항입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굉장히 말만 보면 좋은 얘기인 건데 만약에 지역사회를 빼고 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의료법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들어가서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의사단체, 의협에서 반대한다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 받는 거 얼핏 보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의료 수요의 변화,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돌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들 돌보는 헬스케어 센터, 요양 돌봄센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간호법에 그 지역 사회란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의료법에는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문구가 없고 간호법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보건 의료 단체들이
본인의 영역 축소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예.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체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건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걸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그다음에 가정간호, 돌봄 등의 여러 기능들의 그 재조정, 네. 그리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제대로 된 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예. 대신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료법과 관련 법을 개정을 하고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돌봄센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의사가 네. 없는 상황에서도 예, 그렇게 저 헬스케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것들은 필요는 하지만 예. 이 간호법은 툭 튀어나가가지고 지금 법 제정에서 이루어질 예.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대해서는 지금 간호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지역사회 돌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필요하고 예,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예, 요양보호사도 필요하시고 예. 또 의사의 또 처방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으로 봐야지 예. 간호법 제정만 툭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새로운 돌봄 체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면 간호법 네. 혼자 툭 튀어나가서 제정된 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제 간호사분들이 원하셨던 것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하고, 예, 처우 개선도 그다음에, 하고. 처우 개선도 하고, 또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단독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예. 이것이 이제 다 삭제가 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예. 그런데 이제 간호계에서는 여전히 이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셔가지고 예. 지금 간호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그 직역 간의 갈등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의사 단체는 야 이거 지역사회 문구 들어가가지고 의사 지도 없이 저 간호사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이제 네. 우려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와 간호사무소를 왜 차별해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간호조무사 이 의료법에 있던 조항 그대로 가져와서 네. 간호조무사는 네. 고졸 예. 학력 상한이 있습니다. 학력 상한. 예. 고졸 이게 다른 네. 법률을 보면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학력의 하한을 규정하는 법은 많은데 상한을 그렇죠. 규정하는 법은 네. 없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간호법이 이제 간호 인력에 대한 역할과 처우 개선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법안을 추진하면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에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얘기하는 좀 네.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현대판 카스트 제도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4년제 대학 나와야 되는 거고 예. 간호조무사는 학원 다니거나 네. 고등학교만 나와야 되는 거고 현행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 차별 아니냐라는 간호조무사협회 예.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 공감이 좀 가시는 예, 건가요? 공감이 가고요. 개선책을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것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바람에 예. 간호조무사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뭔가 해결책을 내셔야 될 건데 네.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에서 대통령께 네.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 간호법에 대해서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 우선은 일단 의료 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찬반 단체와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건의 결정 기준이 되겠죠. 네. 저희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걸 또 고민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 저 네. 동아일보를 보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게 직역 간의 갈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해 당사자들끼리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네. 되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네.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정이니까
보건복지부도 포함을 하는 거겠죠? 예, 보건복지부와 당연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새로운 중재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그 보도 내용을 제가 뭐 보지를 못했는데 예.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는 하여튼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예. 이제 간호법으로 인한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또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가 발전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안이라든지 중재안 예.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이게 워낙 직역 간에 저 속된 말로 영역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서 예. 간호법안에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호사의 이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규정한 게 큰 하나고요. 네. 다른 하나의 축은 이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당과 협의를 해본 결과 그 간호사분들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는 다른 직역의 그 역할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건 의료법에 그냥 놔두고 예. 간호사들의 업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그대로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중재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재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쌍방 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호사 단체분들에서는 뭐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시고 예.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역들도 당초 입장과는 달리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 설득하고 중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호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들어둔다는 얘기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 그대로 두고 예, 처우 개선은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달 25일 날에요. 예.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간호 인력 지원 대책을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이 간호법이 의결되니까 급조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올 1월부터 간호협회 전문가 의료단체와 같이 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갖고 만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지역사회라는 이 문구와 관련된 뭐 돌봄센터라든지 요 새로운 의료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직역의 업무가 예, 다 예. 관련 있는 거니까 의료법에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의료법에 그것도 논의를 해가지고요. 예. 지금 어차피 지금 75년 됐거든요, 의료법이. 예, 예. 그래서 이 의료법이 과연 현재의 의료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각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거친 다음에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은 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자, 예. 그러면 네.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들, 예를 들어 예, 예. 간호조무사, 네. 응급치료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이런 예. 일종의 소수 직역들 같은 경우에는 예. 처우 개선은 간호사만 필요한가? 그렇지 우리는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단독 법안 안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 우려 사항인데 예. 저희는 뭐 응급구조사나 물리치료사 직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예, 그거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근무 여건도 개선을 하고 처우도 올리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네. 우리 첫 번째 질문 때 우리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17일 총파업이 제일 걱정이다. 네네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거를 막기 위한 네. 어떤 준비, 대책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예, 우선 이제 보건 의료인들께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라고 몇 번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인들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간호법 제정 자체를 뭐 크게 반발하고 있어가지고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보건복지부는 그 간호법원 의결 이후에 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 상황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응급 환자의 대응 체계는 차질 없이 하고 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의사협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기조대로라면 대통령실에서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번에도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예. 또 파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글쎄요. 예. 암만 해도 제가 대통령 제의 요구를 하신다 안 하신다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예. 상황이고요. 저희 정부는 하여튼에 지역 간의 무슨 이해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해가지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해주십시오라는 것과 같은 형식의 공식 요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아니 건가요? 근데 어차피 제2요구 결정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예. 그거 관련돼서 이제 결정이 되면 예. 저희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보건복지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원래 장관님 네.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네. 뭐 문자 네. 청취자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오늘 지금 네. 급한 내용인 것 같아서 청취자 네, 네.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장관님 나오시는 김에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하던 일도 끊긴 상황이고 네. 몸도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고 있는데 네. 고시원비 낼 돈도 없어서 당장 쫓겨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생활고로 인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일들이 간혹이 예. 아닙니다. 종종 아주 자주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예. 이런 분 저희한테 문자를 주신 분 지금 너무 힘들다. 네. 이 돈이 없다. 네. 고시원비 낼 돈도 없다. 이런 분들 긴급하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직장을 잃으셨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생계급여 수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제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은 의료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29로 전화를 주시거나 129요? 예. 그다음에 129. 지자체 주민복지센터를 찾으시면 예. 본인의 소득이나 연령에 맞는 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셔서 예. 찾아가셔서 문의를 하면 예.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129, 예, 예. 129 이 네. 번호를 전화하셔서 본인에 네. 맞는 복지 제도를 꼭 찾아서 받으시라는 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바쁘실지 파업 중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